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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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등고래 직관에 산호 먹는 바다거북을 눈앞에서 보고 함께 수영도 하고 형형색색 열대어떼에 니모도 만났습니다. 다이빙은커녕 수영조차 못하지만 바닷속 만끽한 오키나와 여행, 오직 오키나와에만 있는 바다생물들도 볼 수 있다죠. 부담은 제로, 감동은 100점. 순한맛 3대 액티비티 알려드릴게요. 먼저 섬 속의 섬, 거북이들이 사는 천혜의 바다, 케라마 제도로 갑니다. 나하 시내에서 배로 편도 1시간 거리. 미슐랭 가이드가 2스타를 준 바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31번째 국립공원이기도 하고요. 배가 워낙 커서 1층에서 자면서 가면 금방이더라고요. 자연이 허락하는 때에만 가다 할 수 있고 끝없이 바다를 가르고 가야만 수평선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주는 섬. 그래서 전 섬여행이 늘 설레더라고요. 드디어 토카시키 섬 도착. 케라마제도 최대 섬이래요. 춤추며 환영해주는 친구들도 나와 있네요. 날씨가 살짝 흐렸었는데 금세 맑아졌습니다. 세루리안 블루라는 여행사에서 예약, 픽업도 나와주십니다. 산이 많아서 걸어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중간중간 아주 천천히 운전. 케라마 블루로 유명한 해변이 보입니다. 전세계 다이버들이 동경하는 바다라고 해요. 리핀 쿠니요시라는 민박에 도착. 외갓집에 온 듯한 푸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빛발에서 더 아련하게 느껴지는 청춘의 한 장면들이 빼곡. 일본에선 카레를 꼭 먹고 물놀이 한대요. 진득한 집밥 같은 카레 든든하게 먹어주고 블루실도 하나 먹어주고 거북이 만나러 토카시쿠 해변으로 갑니다. 거북이를 만날 확률이 진짜 높은 해변이래요.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막다못해 투명한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이버님이 부표를 끌어주셔서요. 저것만 잡고 다니면 됩니다. 맥주병으로선 너무나 안심되는 부분이죠. 바닷속 들어갔는데요. 뭔가 엄청 폐허 같았습니다. 죽어버린 산호들. 알고 보니 거북이 주식이 산호래요. 다 뜯어먹은 거래요. 그만큼 거북이가 많다는 방증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산호 군락이 하나둘 나옵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해삼을 주워와 보여주시기도 해요. 해삼 쪼물쪼물. 해삼이랑 기념사진도 찍어주십니다. 햇살이 커튼을 들이운 듯 몸을 감싸줍니다. 점점 물고기와 산호가 많아지고요. 형형색색 열대어들이 춤추는 모습. 근데 거북이는 언제 나올까요? 설마 내가 운 나쁜 1%일까? 그렇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던 찰나에 거짓말처럼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얘 이름은 타이마이, 메부리 바다거북이래요.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숨 쉬러 올라가다가 사람이 만지면요. 무서워서 숨 참다가 익사한대요. 천천히 바다를 유영하는 거북이. 수족관에서 본 거북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눈앞에서 산호 먹방 시작. 거북이가 산호 먹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별의별 구경을 다 하게 되네요. 1m 정도 거리에서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 인생 스노클링. 다음엔 희귀산호 군락 보러 또 오고 싶습니다. 1시간의 스노클링을 마치고 아하렘 비치를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산호가 뽀짝뽀짝 밟히고 파도에 차르르 어루만져지는 소리. 해변 끝에 위치한 전망대도 갔는데 남국의 식물과 산호에 둘러싸여 더 이국적인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푸르름, 소박한 섬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상업화되지 않은 시골 마을, 그 흔한 편의점도 없을 만큼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간 케라마 제도, 마지막 전망대를 보고
늦은 오후 나하로 돌아갑니다. 밤이면 별이 무수히 쏟아지고 눈 뜨면 쪽빛바다가 넘실댄다는 케라마제도. 다음엔 꼭 1박하고 싶네요. 12월부터 4월 사이에만 볼 수 있다는 혹등고래 투어도 다녀왔습니다. 역시 세루리안 블루가 진행 중. 오키나와 투어계의 대기업이네요. 겨울 한정이라 엄청 인기 있습니다. 애기들도 꽤 있었어요. 배 2대로 출발. 팁 하나 드리자면 무조건 뒤쪽에 타세요. 그래야 명당 자리 선점 가능합니다. 약 40분 정도 배로 나가면요, 혹등고래 서식지에 도착합니다. 작은 섬 하나 있는 망망대해. 고래 볼 생각에 엄청 신났습니다. 어떻게 찾나 했는데요, 선장님이 방송을 딱 해주십니다. 모두 배 앞에 자리 잡고 숨죽여 기다리는데 물결만 봐도 고래 같아. 오, 왔다. 타이밍 기막히죠? 아, 헛것이 보이는 제가 불쌍했는지 나왔어. 혹등고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와. 우와라는 탄성밖에 안 나와요. 더블샷. 부모님과 같이 다니는 어린이 고래. 오. 엄마 따라 물도 뿜어요. 휴먼이 또 모습을 보여다오. 제 말을 들어서인지 그 후로 이어지는 고래들의 물뿜기 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이 보여주는 경이로움. 오. 꼬리를 보여준 혹등고래. 한눈 팔다가 잘 못 봤습니다. 깊이 잠수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데요. 와, 근데 거의 바로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와. 제일 착한 고래라더니. 겨울에도 따뜻한 오키나와로 번식하러 와서 만날 확률이 98%에 달한대요. 3월엔 아기 고래도 거의 함께 보인다고 해요. 투어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물을 뿜더니 지느러미를 들어올려 인사해줍니다. 철썩철썩 우렁차게요. 쉽게 보기 힘든 행동이래요. 철썩이는 수면의 울림을 따라 가슴도 쿵쿵 울려댑니다. 물 위를 솟구치는 브리칭을 보여준 적도 있다고 해요. 바다 하늘 어딜 보아도 싱그러웠던 날, 혹등고래 덕에 더 기분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마리너크 체험을 했습니다. 푸른 동굴 근처에서 했어요. 스노클링 2번이나 했기 때문에 편한 거 하고 싶었거든요. 두꺼운 웨슈트 뭔가 끼는 느낌.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산소 헬멧을 쓰고 하거든요. 고개 숙이면 물 들어가니까 밑만 안 보면 된대요. 배 타고 10분만 가면 포인트 도착. 이것도 진짜 장점이었어요. 푸른 동굴 딱 근처라서요. 바다가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물색 진짜 투명하죠? 5m 아래가 보일 정도예요. 심청이처럼 뛰어내려야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사다리를 설치해 주십니다. 무게추도 메고 한 명씩 입수 시작. 귀만 안 먹먹하면 됩니다. 기념사진부터 찍어 주시는데요. SD카드 가져가면 무료 카메라 렌탈도 있습니다. 블루탱 한 마리가 팔랑팔랑 다가와 주네요. 커다란 조개가 움츠러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말미잘 속을 자세히 보니깐요, 바닷속 슈퍼스타인 휜덩가리 니모를 찾아서 주인공이죠. 주홍빛이라 딱 눈에 띕니다. 이것저것 보여주시는 강사님, 이름을 써주시더라고요. 바로 해삼이었습니다. 해삼 만져볼 수도 있고 사진도 찍고 뭔지 모를 생물을 집어다 만져보라고 주시기도 했었어요. 엄청 폭신폭신하더라고요. 산호초군으로 좀 더 걸어 들어가 봅니다. 물고기 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오키나와에선 물고기에 빵을 줘서 억지로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영양화로 산호와 열대어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오키나와의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연을 최대한 자연답게 보존하기. 그게 오키나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니까요.